안녕하세요. 코이카 감사실 이마영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짧게나마 코이카와 협력하실 때 어떤 반부패 청렴 의무를 가지시는지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 청렴과 관련돼서 적용되는 법령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요 이슈들을 설명해드리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일단은 부패와 청렴에 관련해서 이제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정의한 부패 행위는 이제 권한 남용 및 법령 위반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예산 사용, 재산 관리, 계약 관련으로 이제 공공기관의 법령 위반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부패 행위를 은폐하도록 강요하거나 제의하거나 유의하는 행위. 네, 이런 부패 행위, 이런 행위들을 저희가 부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렴은 보다 좀 폭넓고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이 결정 과정과 결과를 이제 공개하는 투명성, 그리고 직업 윤리에 따라서 업무를 책임 있게 구현하는지의 책임성과 관련된 그런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이제 청탁금지법과 청탁금지와 관련된 이제 법령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김영란법으로 해서 다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코이카와 같은 공공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임직원, 그리고 그 배우자에게도 적용이 되는데요.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등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네, 부정청탁이란 말 그대로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아니면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로서 이제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제 공모 과정, 뭐 심사 과정에 있어서 특정 사업이나 특정 단체의 선정, 탈락, 이것에 어떤 부정한 개입을 어떤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부정청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는 이제 청탁의 실현 여부나 청탁의 실현 여부나 아니면 금품 수수의 여부나 관계없이 이제 부당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금품 등 수수 금지 조항인데요. 이것은 이제 공직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허용 범위를 저희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직무 관련성이 아예 없는 공직자, 그리고 일반적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그리고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참여하신 그 시민사회 파트너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는 거의 해당이 없으실 것 같고요. 일반적 직무 관련성 또는 직접적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 부분에 해당하실 것 같은데, 회사 업무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나 직접적으로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분들께서는 이제 여기에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그 예외적인 조항이 적용돼서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5만 원까지 한도의 그 금품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약, 공모 심사 등의 업무를 보는 공직자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액 범위 내의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이 교환이나 수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파트너 여러분들 뭐 업무 관련해서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많이 이제 코이카 많이 찾아오실 텐데요. 이때는 이제 꼭 반드시 빈손으로 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해충돌 방지 제도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2022년부터 시행된 법률인데요. 사실 코이카 공직자가 이제 코이카 공직자에게 주요 적용이 먼저 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제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 관계자임을 알게 될 때는 규정에 따라서 14일 이내 신고하거나 기피 신청을 저희가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코이카 공직자가 사적 이해 관계자임을 알고 계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채널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공공재적 환수법입니다. 코이카의 모든 사업비는 법령에 따라서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공공재정 지급법
지급금으로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허위 청구, 과다 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의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정 청구에는 크게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허위 청구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법을 청구할 적용이 없는데도 청구하시는 것. 아니면 과다 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보다 과다하게 청구하시는 법. 또 목적 외 사용, 법령, 규정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할 경우, 아니면은 이 잘못 지급된 오지급의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실제 전문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적이 없는데 이제 활용한 것처럼 이렇게 사업비를 이제 허위 청구하였다면 이것은 이제 허위 청구로 부정 청구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이 발생 시에는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사업비 집행 관련돼서는 되게 복잡할 수 있는데 집행이나 정산 지침을 꼭 규정을 좀 준수하여 주시고, 모르시는 부분이나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요거는 이제 담당자분께 직접 연락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부패 공익자 신고자 보호법입니다. 저희 코이카는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서 신고자나 협조자의 동의 없이는 인적 사항이나 아니면 이 사람이 신고자나 협조자다라고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이제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이러한 협조 행위를 근거로 불이익 조치를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인지를 해주시고, 부패 행위를 목격하셨다면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꼭 신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갑질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갑질의 정의를 일단 살펴보자면요. 사회 경제적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분이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필수 전제하에 직무상의 어떤 적정 범위를 초과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어떤 심신 고통이나 유무용 손해를 가했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갑질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기관 내부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지만 기관과 외부 파트너 간에도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요거 사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사업 산출물 외에 코이카의 내부 지출 결의를 작성을 해달라 파트너에게 부탁하는 행위 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경우는 사실 많이는 없고 이제 쌍방 규정에 없는 내용이라던가 쌍방 합의되지 않은 업무에 대한 요구는 이것은 갑질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파트너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규정과 지침대로 이제 코이카 직원 입장에서는 이제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구 드릴 때가 종종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좀 이거 갑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규정이나 지침 적용이나 해석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발생할 이제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좀 질문해 주시면 저희 담당 직원이 좀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이카 내부적으로도 이제 외부 파트너들에 대해서 좀 갑질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교육과 적극적인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행정인데요. 적극 행정도 사실 이게 청렴의 일부냐라고 의아해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청렴도 이제 업무의 어떤 성실성의 개념에 포함되는 거라서 적극 행정도 저희가 청렴이라고 이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을 내부적으로 이제 제정을 하고, 이제 제약 없이 좀 적극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제 적극 행정 지원 위원회를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적극 행정의 차원에서 매년 사업을 운영하고 이제 파트너분들의 의견과 어떤 개선 사항을 좀 환류를 해가지고 차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이제 말씀드리고, 언제든지 사업과 관련된 개선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인데요. 일단 그 대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고객과통, 고객 신고 여기 보시면은 관련된 내용과 관련돼서 이제 신고를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게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건지 모르겠다. 이게 뭐 이해충돌 방지 제도에 적용이 되는 건지 모르겠다 하고 좀 궁금하시거나 좀 아리까리하신 사항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때는 윤리준법 상담 compliance.coica.go.kr 메일로 궁금한 사항을 보내주시면 관련된 내용도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코이카와 그다음에 코이카와 함께 하시는 시민사회가 함께 지켜야 하는 청렴 약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네, 저의 교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이카는 기본적으로 그 재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제 운영되는 기관이라서 그 조직과 사업, 회계, 재무, 정보 차원에서는 항상 투명성과 책무성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거나 부정하거나 비도덕한 행위는 당연히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개발협력기관으로서 저희의 수원기관 그리고 수회장 등 이해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